자, 2.5절에서는 기저, 부분기저, 국소기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정의점 12는 X 퀄리티가 위상 공간이라고 했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퀄리 B를 위상 퀄리티에 대한 기저라고 한다. 뭐 위상 퀄리티에 대한 기저 또는 뭐 X에 대한 기저, 이 위상 공간에 대한 기저, 뭐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어쨌든 기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가 뭐냐면, 퀄리 B는 위상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모든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은 위상의 원소로 열린 집합이라고 했죠. 자, 위상에 있는 임의의 원소는 퀄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죠? 적당한 여기서 적당히 뽑아내서 합집합이 그 G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필충 조건. 여기 필충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1, 2번이랑 필충이 아니라 여기는 2번이랑 필충이 되는 그런 조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번이랑 여기 필충이 된다는 얘기를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방향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정방향. 자, 일단 이런 가정하에서 이걸 보일 거니까 여기를 보이려면은 임의의 G와 G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여기까지 가정을 해주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B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증명을 해주려면 G. 자,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X를 지금 G.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 이번에 이제 이 내용이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모든 열린 집합은 퀄리 B의 원소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자, 여기 열린 집합이니까 퀄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적당히 지금 뭐라고 할까요? BI. 자, BI가 지금 퀄리 BI 여기에 존재해서 I는 I. 자, 만족하기를 G는 합집합 I인 I의 BI. 자, 적당히 어떤 원소들의 합집합 형태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지금 X를 G에서 가지고 왔으니까 자, 여기에서 원소를 가지고 왔으니까 합집합에 들어가면 적당히 어딘가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적당히 I0. 자, 이런 원소 인덱스 첨자 집합의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는 B I0에 포함이 되더라.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G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자, BI0는 어때요? BI0는 그냥 여기 통째로 볼게요. 지금 이 원소가 아니라 이 값과 여기를 비교해주면은 여기는 그냥 이것들 중에 하나고 합집합이니까 이쪽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G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지금 임의의 G와 임의의 X를 가지고 왔을 때 포함하고 포함되는 퀄리 B 원소를 찾고 싶었던 건데, 자, 지금 임의의 원소와 또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여기서 X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그런 BI0. 자, BI0는 퀄리 B의 원소죠. 자, 이렇게 해서 정방향이 증명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반대쪽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 많이 했던 방법인데요. 앞에서. 자, 이걸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사실 거의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지금 G라는 임의의 원소와 임의의 원소 또 G에서 또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포함하고 포함되는 B가 존재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가정하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임의의 열린 집합이 퀄리 B의 원소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자,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를 증명해 주려면요. 열린 집합을 먼저 가지고 와야겠죠. 열린 집합을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런데 가정에 의해서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오면 자, 임의의 원소, 자, G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고 포함되는 기저의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한 거잖아요. 퀄리 B의 원소. 자, 적당히 지금 B, X라고 할게요. 자, 퀄리 B. 자, 여기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X가 여기는 B, X 그리고 G. 자, 이게 기호로만 쓰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별 얘기가 아니고요. 자, G가 있는데 자, G가 있고 여기서 X라는 원소를 가지고 오면은 그 원소를 포함하고 포함되는 퀄리 B의 원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B, X. 자,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Y를 가지고 오면 지금 또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자, 이런 BY. 이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가지고 올 때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 B 인덱스들을 모두 다 합집합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서 G는 합집합. 자, X를
G에서 가지고 올 때마다 자 bx 이런 논리는 앞에서도 자주 사용을 했었던 논리고요.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지금 컬리 bx는 지금 컬리 b에 있는 원소죠. 자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G를 표현해 준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일단 익혀주셔야 돼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기저의 정의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위상 공간이 있고 자 컬리 B가 위상에 대해서 이제 기저라고 한다. 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두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는 컬리 B가 컬리 T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것과 자 두 번째는 임의의 열린 집합이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2번과 필충 조건은 컬리 T에 있는 임의의 G와 G에 들어있는 임의 X에 대해서 자 X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컬리 B의 원소 B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되죠? 자 2번으로 하시나 이렇게 밑으로 하는 거나 뭐 동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이게 조금 더 편한 상황도 있고요. 이렇게 뭐 논리를 전개하거나 계산하는 게 좀 편한 상황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책에는 제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좀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뭐 거의 당연한 얘기인데 자 당연한 얘기인데 G가 지금 여기 열린 집합이 된다라는 것과 필충 조건이 자 임의의 X 자 G의 원소에 대해서 적당히 B 자 지금 기저의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가 B를 포함하고 B가 G에 포함이 된다. 자, 얘가 필충 조건이에요. 필충. 자, 그런데 뭐 정방향은 당연하죠. 정방향. 자, 열린 집합 가지고 오면 일단은 지금 여기 기저라고 했으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잖아요. 1번, 2번 만족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G에서 X를 가지고 오면 B가 존재해서 이걸 만족하겠죠. 되죠? 자, 그러니까 정방향은 그냥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럼 역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성립하면 G가 열린 집합이 된다. 자, 근데 사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지금 여기 증명에서도 했던 내용인데, 자, G에서 임의의 원소, 자, 임의의 원소 X를 가지고 오면은 X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이러한 B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그럼 또 여기 이제 또 BX라고 인덱스를 붙여주면 Y를 가지고 오면 또 BY가 존재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G는 뭐가 되나요? G는 합집합 X가 G에 있을 때 그 B의 X.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컬리 B가 기저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컬리 B에 있는 임의의 원소가 열린 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컬리 B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부분 집합이니까 열린 집합의 임의의 합집합은 열린 집합이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열린 집합이 된다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원소를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기저의 원소가 존재한다.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위상을 정의를 하고 나서 그때 열린 집합에 대한 필충 조건은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고 포함되는 퀄리티의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증명했었는데 정의에 의해서 당연했던 얘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기저를 정의했기 때문에 자, 기저를 가지고서 이렇게 필충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기저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계산이나 뭔가 그 논리를 전개할 때 뭐 내점이라든지 뭐 집적점, 페포점 우리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뭐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기저라는 건 뭐냐면 부분 집합이니까 어쨌든 위상보다 사이즈가 작은 집합이 되겠죠. 자, 사이즈가 좀 더 작은 집합에 대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뒤쪽에 정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어쨌든 기저 정의를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상이 주어져 있을 때 기저를 구하시오.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얘기. 지금 기저를 정의를 했는데, 기저가 항상 존재할까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컬리 B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컬리 대신 여기 컬리 T라고 쓰면 어때요? 컬리 T. 그래도 성립하겠죠? 자기 자신은 여기에 포함이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열린 집합은 컬리 T, 여기 컬리 T니까 열린 집합은 컬리 T의 원소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자, 열린 집합이라는 게 컬리 T의 원소라는 거고, 그런데 퀄리 T의 원소의 합집합, 그냥 하나의 원소의 합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무조건 존재는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걸로 하는 건 큰 의미는 없겠죠. 자, 큰 의미는 없겠지만 항상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산유상이 주어져 있을 때 기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X.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어때요? 지금 이산유상이라는 건 뭔가요? 부분집합들을 다 모아둔 거잖아요. 부분집합들. 모든 부분집합. 자, 그럼 이 한 점 집합도 그 열린 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이산유상을 그냥 컬리 D라고 할게요. D. 여기 이산유상.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 이제 D를 쓴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부분집합이 된다.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해 준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자, 여기는 지금 1번 조건을 이제 확인해 본 거고요. 자, 2번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임의의 G. 자, 임의의 G. 퀄리티 T.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집합이, 이 열린 집합이 여기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G는 그냥 어때요? 합집합. X가 G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한 점 집합의 합집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점 집합들은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집합은 얘는 지금 컬리 B.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임의의 열린 집합을 지금 여기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됐다. 자, 그러므로 컬리 B는 이산유상의 기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거는 이거의 기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였고 다음 볼게요. 자, 컬리 B, 컬리 BL. 자, 여기는 오픈 인터벌 실수에 대해서 반패 구간. 자, 이 두 개의 집합은 각각 보통 이상, 하한 이상의 기저가 된다. 사실 이건 뭐 거의 증명할 게 없는데 첫 번째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상을 우리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보통 이상. 이거 보통 이상. 보통 이상은 유주얼 토폴로지에서 지금 U로 쓴다라고 했죠. 자, 보통 이상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기저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컬리 B가 여기에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그 보통 이상 정의하자마자 이런 형태는 무조건 열린 집합이 된다라고 했죠. 보통 이상에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컬리 B. 여기서 임의 원소는 오픈 인터벌이고 여기는 여기 포함이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까 정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컬리 T에서 임의 원소 가져오고 G에서 임의 원소 가지고 온 다음에 포함하고 포함되는 그런 걸 컬리 B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임의의 G, 임의의 G, 그리고 임의의 X, 임의의 X 다시 쓸게요. 자, 모든 X.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보통 이상의 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우린 그냥 정의를 줬죠. 어떻게 줬냐면 여기 들어간다라는 건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되고 포함되는 오픈 인터벌이 존재한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 적당히 실수 AB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X가 AB에 포함이 되고 여기가 G에 포함이 된다. 자, 이게 정의였잖아요. 맞죠? 이건 정의였고. 자, 그런데 봤더니 우리 오픈 인터벌은 어때요? 지금 오픈 인터벌은 주어진 컬리 B에 들어가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임의의 원소와 임의의 X에 대해서 지금 포함하고 포함되는 그 값이 컬리 B에 한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컬리 B는 지금 이거의 기저가 된다. 자, 그러면 하한 이상은 뭐 따로 증명하지 않을게요. 뭐 같은 얘기죠. 자, 하한 이상 생각해보면 지금 이러한 모양은 무조건 다 열린 집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하한 이상에서. 그러니까 저 컬리 B L은 그 하한 이상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의 주야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는 반패 구간이 존재하는 거죠. 반패 구간. 자, 그런데 반패 구간들을 모두 모아둔 게 컬리비 L이니까 이 컬리비 L은 하한 위상의 기저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 이제 2번과 비교를 해볼 텐데 2번은 뭐라고 했냐면 거의 같은 형식인데 유리수로 바뀐 거예요. 여기가 유리수로. 자, 근데 유리수로 바뀌었을 때 컬리비 프라임. 자, 여기는 보통 이상의 기저가 여전히 유효한데 그런데 이렇게 그 컬리비 L의 프라임 여기는 하한 위상의 기저가 되지 않는다. 자,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그럼 2번을 확인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보통 이상의 기저인지 보려면 첫 번째 그 컬리비 프라임이 컬리 U의 부분 집합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프라임은 당연히 되겠죠. 오픈 인터벌 형태는 다 열린 집합이 된다라고 했죠. 그건 앞에서 증명했던 거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임의의 주와 여기에 들어가는 임의 X에 대해서 지금 이 컬리 U의 정의 여기의 정의 때문에 실수 AB가 존재해서 여기까지는 성립하는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 끝이 유리수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유리수. 자,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는 굳이 이유를 적어보자면 자, 여기. 자, 여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definition. 자, 여기 정의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의를 써준 거고. 자, 우리는 A보다 X가 크고 X보다 B가 크니까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AX, XB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하겠네요. 자, 그럼 적당히 유리수, 뭐 CD. 자, 유리수가 존재해서 자, 만족하기를 A보다 C가 크고 X보다 D가 크고 B가 크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는 지금 C, D에 포함이 되고 CD보다는 AB가 더 크죠. 자, 여기는 AB가 더 크고 자, AB는 G에 포함이 되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지금 여기는 유리수가 양끝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컬리 B 프라임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한 위상의 기저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비슷하게 증명을 시도를 해보면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일단 그냥 컬리비 프라임, L 프라임. 자, 여기가 그 하한 위상 우리 퀄리티 L이라고 줄게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다 봤었던 내용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G. 자, 여기서 임의의 G와 임의의 X를 생각할 때 자, X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우리는 지금 AB 양 끝이 실수. 자, 이렇게 된 실수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저기와 차이를 보면은 여기 A와 B가 있고 X가 있으니까 여기서 CD를 가지고 와서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자, 여기서 어때요? 만약에 AB, 자, A, B가 이렇게 있고요. 자, X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X가 A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 두 그 사이에 CD를 선택해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할 텐데, X가 만약에 A인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A.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가 있고, 아니죠? 다시. 여기 지금 A.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가 X예요. 그러면 지금 X랑 반패 구간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뭐 여긴 적당히 아무거나 하면 될 테고 더 작은 건 없으니까 여기서 막아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였다면 우리는 유리수로 막아주고 싶은 건데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유리수가 아닐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컬리비 L 프라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얘가 하한 위상 퀄리티 L 이거의 기저라고 가정하자. 자, 귀류법으로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기저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퀄리티 L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루트 뭐 파이라고 할까요? 파이 하고 5. 자, 이런 게 지금 퀄리티 L에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파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저의 두 번째 정의가 뭐였었냐면 여기서 원소 가져오고 여기서 다시 원소를 가지고 오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컬리비 L 프라임에 원소가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기저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두 개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유리수 AB. 자, 유리수 AB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파이 여기를 포함하고 A, B 그리고 여기가 파이 5. 자, 이렇게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쪽을 보면 어때요? 파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알 수 있는 사실이 A보다 파이가 더 크거나 같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더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파이보다 A가 더 크거나 같겠죠. 자, 여기서는 파이보다 A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럼 어때요? A보다 파이, 파이보다 A니까 그러므로 A는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무리수. 자, A는 유리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무리수가 나왔어요. 모수.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생겼지만 유리수를 양 끝으로 하는 반패 구간들의 모임은 하한 위상의 기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볼 텐데 우리 위상을 정의를 하고 나서 지금 이러한 위상을 생각을 해봤죠. 자, 어떤 위상이냐면 함수가 있어요. x에서 여긴 집합이고 여기 위상 공간으로 보내진 어떤 함수가 있는데 자, 컬리비 y는 위상 공간 지금 공역이죠. 공역에서의 위상 공간에 대해서 기저라고 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컬리비 y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역상들을 모두 모아둔 집합을 컬리b라고 뒀고 자, 그리고 지금 컬리티 y에 있는 g에 대해서 인버스들을 모두 모아둔 집합을 컬리티 1이라고 뒀어요. 우리 위상 단원 정의를 하고 나서 여기가 x상의 위상이 되는 건 증명을 했고요. 증명을 했고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 컬리b가 지금 이 위상에 대한 기저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기저가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첫 번째 이 집합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미 원소가 여기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보이자. 뭐 이거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뭐라고 할까요? 그냥 H라고 할까요? 자, H를 이거를 하자. 자, 그런데 컬리비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원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컬리비 Y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역상 형태로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적당히 B라는 원소가 컬리비 Y의 존재에서 만족하기를 자, H는 F 인버스의 B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컬리비 Y는 지금 위상 공간에 기저라고 했으니까 기저의 첫 번째 정의, 컬리비 Y는 퀄리티 Y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그냥 여기. 자, 여기는 퀄리티 Y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그럼 어때요, 지금? 퀄리티 Y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역상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는 퀄리티 Y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역상들을 모아둔 거는 퀄리티 1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G 여기 퀄리티 1에서 임의 원소를 가지고 올게요. 이걸 하자. 자,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기저인 걸 밝히고자 하는 그 컬리비의 원소의 적당한 합집합의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퀄리티 1에서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저희 G로 썼으니까 좀 다른 걸로 써볼까요? 그러면 여기를 이번엔 뭐 V라고 할게요. 자, V라고 할게요. 그러면 퀄리티 1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는 적당히 자, G라는 퀄리티 Y의 원소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V는 F 인버스의 G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컬리비 Y 자, 이거는 퀄리티 Y의 기저이므로 자, 기저의 두 번째 정의가 뭐였었나요?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오면 여기 있는 적당한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럼 퀄리티 Y에서 G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G는 여기 있는 원소의 적당한 합집합의 형태가 될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적당히 BI라고 할게요. BI가 컬리비 Y. 자, 여기에 적당히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G는
G는 합집합의 I in I의 BI 형태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V는 F 인버스의 G가 되고, 자, 여기는 F 인버스에 자, G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합집합 I in I의 B의 I가 되고요. 자, 우리 역상은 그냥 합집합이 밖으로 그대로 빠져나와서 등호가 된다라고 했죠. 자, 합집합의 I in I의 F의 인버스의 BI.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위상의 두 번째 조건. 컬리 T1에서 임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원소가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 형태가 되는지.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컬리 B에 있는 원소가 맞죠? 컬리 B에 있는 원소. 이 BI는 지금 BY에 있는 원소고, BY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둔 게, 역상을 모아둔 게 컬리 B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컬리 B. 자, 여기 들어있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 뭐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제를 넣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우리 임용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자, 이거는 그냥 정리로서 받아들이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정리 2.14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X의 부분집합 쪽 컬리 B가 두 조건. 자, X는 합집합 컬리 B. 자,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엄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 표현이 뭔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 컬리 B라는 거는 X의 부분집합을 적당히 모아둔 거거든요. 부분집합 쪽.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표현은 뭐냐면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을 몽땅 다 합집합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되죠?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쓰자면 이런 게 되겠죠. 자, 여기는 그 컬리 B에 있는 원소들, 이것도 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집합들을 다 합집합을 해주겠다. 자, 이런 의미예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그 모든 원소들을 합집합을 해준 게 X가 되고, 두 번째, 자, 컬리 B에 있는 임의의 B1, B2에 대해서, 그리고 교집합에 있는 임의 X에 대해서, 자, X를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B3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되죠? 자, 이렇게 두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랬을 때 컬리 B의 원소들의 임의의 합집합을 모아둔 집합 쪽을 우리는 컬리 T라고 둘 텐데, 이 컬리 T는 X상의 위상이 된다. 그리고 컬리 B는 그 위상에 대한 기저가 된다. 자, 좀 복잡한데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도 하셔야 되고요. 뭐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일단은 어쨌든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헷갈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복잡하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X의 부분집합 쪽 컬리 B가 있는데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컬리 B에 있는 임의 원소의 합집합이 X가 된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지금 컬리 B에서 임의 원소 두 개, B1, B2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B1, B2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렇게 있는데 또 임의 원소 X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얘를 포함하고 교집합에 포함이 되는 B3가 또 그 컬리 B에 존재한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 여기까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임의 합집합을 모두 모아둘 거예요. 그러면 그 집합 쪽이 위상이 되고, 여기 그 컬리 B를 기저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하죠? 자, 복잡하니까 약간 머리를 식힐 겸 우리는 예제부터 보고 올게요. 다음 예제. 자, 집합 X는 ABC라고 되어 있고요. 컬리 B는 AB, BC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원소들의 임의의 합집합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은 위상이 안 된대요. 자, 그럼 아까 여기서랑은 뭔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자, 여기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지고 와서 교집합 가지고 오면은 그 포함하고 포함되는 원소가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합집합은 전체가 되죠? 그럼 1번 조건을 만족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 지금 AB가 있고 BC가 있는데, 여기 AB, 여기 B1, 그리고 B2. 자, 여기를 BC.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B1 교집합 B2에서 여기서는 B라는 원소가 있는데, 포함하고 포함되는 이러한 원소는 다시 없죠, 저기에. 2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 위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계산 간단하게 해줄 수 있겠죠. 계산을 하는데 우리 집합론에서 내용을 하나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뭐 간단한 내용인데 뭐 증명을 여기서 다루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A1 합집합 A2.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합집합 I는 1, 2, AI.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여기가 만약에 3이었으면 A1, 2, 3, 3개를 해주는 거고, 자연수였으면 A1, 2, 3, 4, 5 이런 것들을 다 합집합을 해주는 거고, 자,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까지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그냥 공집합 인덱스에 대한 합집합도 또는 교집합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뭐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합집합 I가 공집합 AI. 자, 여기는 교집합 I가 공집합 AI. 그냥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 암기하기 좀 쉽고요. 자, 합집합이 커질 것 같지만 여긴 반대로 작아진다. 자, 교집합이 작을 것 같지만 반대로 여기는 전체 집합이 된다. 그냥 전체 집합을 X라고 둘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좀 필요한 사실이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미 합집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짜리 합집합도 있고 두 개짜리 합집합도 있고 심지어는 공집합 인덱스에 대한 합집합도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집합 인덱스에 대한 합집합은 공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컬리 B 간단하게 쓸게요. 그냥 임의의 합집합. 자,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요. 자, 그랬을 때 얘를 퀄리티라고 쓴다면 얘는 일단 공집합 인덱스에 대한 합집합은 공집합이 될 거고 그리고 하나짜리 합집합을 해주면 그냥 자기 자신 A, B가 될 거고 B, C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두 개짜리 합집합을 해주면 X가 될 거고 세 개짜리 합집합은 없죠. 원소가 두 개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는 위상이 아니네요. 자, 교집합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교집합 해준 게 여기 없죠. 자, 그래서 얘는 위상이 되지 않습니다. 되겠죠? 자, 간단한 예제였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얘가 실제로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내용이고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이미 합집합을 모아둔 집합촉을 퀄리티라고 했고 이 집합이 퀄리티가 위상이 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 B가 기저가 된다. 사실 여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위상이 되는 것부터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 공집합과 전체 집합이 퀄리티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합집합을 모아둔 거니까 여기는 공집합 인덱스에 대한 합집합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적당히 생각해주면 여기는 공집합이 된다라고 했고,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여기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합집합이니까 공집합 인덱스에 대한 합집합도 들어간다. 그래서 공집합이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합집합해주면 X가 된다라고 했죠. 자, X는 뭐 여기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합집합을 해준 거고 이게 들어간다라는 건 그냥 여기 정의가 합집합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집합 X가 퀄리티에 들어간다. 자, 첫 번째는 증명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두 번째는 G를 가지고 올 텐데, 자, GI. 자, GI를 이걸 하자. 자, 이렇게 가지고 온 다음에 합집합을 해준 값이 여기 들어간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정의가 뭐였었나요? 여기 정의가 원소라는 거는 컬리비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 형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적당히 자, 컬리비 I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GI는 여기는 합집합 컬리비의 I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합집합을 해준 형태다.
자, 이게 뭐 기호가 좀 복잡할 뿐이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GI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 형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적당히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원소들을 합집합했더니 GI가 되더라. 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기는 그냥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퀄리티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뭔가요? 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지금 합집합 I in I의 GI.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기호로 보니까 복잡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원소가 두 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G에 1이 있고 G에 2가 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생긴 건가요? 합집합 B, 컬리 B1에 있는 것들을 합집합. 그리고 얘는 B, 뭐,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컬리 B2. 자, 여기 있는 것들을 합집합.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컬리 B1이 얘가 뭐 그냥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A1, A2. 그리고 컬리 B2는 여기서 A 뭐라고 할까요? A 프라임, A1 프라임, A2 프라임, A3 프라임. 자, 이렇게 두면은, 자, 이건 어쨌든 합집합이니까 세 개를 합집합하라는 의미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건 뭔가요? 여기는 두 개를 합집합하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G1 합집합 G2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그럼 결국에 얘네들을 모두 다 합집합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럼 뭔가요? 그냥 이 컬리 B1이랑 컬리 B2랑 합집합을 해서 거기 있는 원소들을 모두 다 합집합을 해준 게 결국에 여기에 합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냐면, 자, 이거는 합집합. 지금 B가 프라임. 자, B.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네들을 모두 다 합집합해준 그런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컬리 B, 얘는 합집합 I in I의 컬리 BI. 자, 이렇게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을, 모든 원소들의 합집합. 결국에 뭐냐면 지금 이것도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 형태니까 여기 전체. 자, 이만큼, 이 전체. 자, 여기는 여기에 들어간다. 정의였죠? 자, 기호가 복잡하지만 의미를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보면 G, H. 자,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와서 교집합이 다시 들어가는지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퀄리티의 정의에 의해서 적당히 컬리 B1, I. 자, 여기서 컬리 B, I는 1, 2. 자, 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G는 합집합 B, 컬리 B1. 자, 여기 있는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H는 합집합 C, 여긴 컬리 B2.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교집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집합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 자, 교집합은 두 개의 교집합인데, 그러면 합집합 B가 컬리 B1에 들어가는 B와, 자, 여기와 교집합에, 자, 여기는 합집합 C가, 여기는 컬리 B2. 자, 여기에 들어가는 C. 자, 칸이 좁으니까 그냥 할게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통째로 하나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통째로 하나. 여기는 합집합이 있고 통째로 하나로 보게 되면 이 교집합 통째로 하나가 이 B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썼다 지워보면 지금 합집합 B가 컬리 B1에 있고요. 그리고 B 교집합에 합집합 C가 컬리 B2에 들어가는 C.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통째로 하나로 보면 그냥 교집합. 이건 분배 법칙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 교집합이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럼 결국에 B랑 C랑 합집합을 해주는 거예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합집합 B가 뭐 컬리 B1에 있는, 자, 이거. 그리고 합집합 C가 얘는 컬리 B2에 있는, 자, 이렇게 있는 B 교집합 C.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여기 한 번 더 괄호를 해줘도 되고 뭐 안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교집합, 이 교집합이 퀄리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퀄리티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들어간다라는 거는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뭔가 합집합의 형태는 됐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가 컬리 B에 있는 원소의 합집합 형태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여기가 컬리 B에 있는 원소의 형태가 되는지만 체크해주면 충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사실이 성립하는데 왜 되냐면 주어진 조건의 2번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B와 교집합 C. 자, 얘가 원소들의 합집합 꼴 보이면 충분하다. 자, 그런데 이거는 왜 되는 거냐면 여기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컬리 B에 있는 임의의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그리고 교집합에서 X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포함하고 포함되는 이런 B3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되죠? 자, 그런데 B, C는 둘 다 컬리 B에 있는 원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에 의해 자, 2번에 의해 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것도 뭐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들이에요. 지금 임의의 X 자, B 교집합 C 자,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오면 지금 얘가 B1, B2의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적당히 B3의 역할 그러니까 포함하고 포함되는 뭔가가 존재하니까 우리 X마다 존재하는 거니까 인덱스를 X로 붙여볼게요. 자, 컬리 B 자, 얘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X가 컬리 B X에, BX에 들어가고 여기는 B 교집합 C에 포함이 되더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많이 했던 건데 자, 그냥 그려볼게요. 지금 B가 있고 B 교집합 C 그냥 통째로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해주면 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미 X 자, 이미 X를 가지고 오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BX가 존재하는 거죠. BX 되죠? 그럼 또 다른 원소를 가지고 와도 포함하고 포함되는 뭔가가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합집합을 해주면 전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지금 B 교집합 C 자, 여기는 합집합 X가 B 교집합 C에 들어있는 원소에 대해서 BX들을 합집합해준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 형태. 자, BX는 지금 컬리 B에 있는 원소고요. 거기에 합집합 형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어디까지 마무리가 된 거냐면 위상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위상까지. 자, 위상까지 됐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는 컬리 B가 기저라는 걸 보여야 되는 건데 사실 그건 퀄리티의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보여야 되는데 기저를 보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어떤 걸 보여야 하냐면 컬리 B가 퀄리티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자, 퀄리티 어떻게 만들었죠? 임의의 합집합. 자, 임의의 합집합이면 여기서 원소를 뽑았을 때 그 원소 하나짜리 합집합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B를 가져오면 B 하나짜리 합집합 B가 여기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여기에 부분집합이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하나짜리 합집합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여기서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있는 원소들이 합집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건데 정의가 그렇죠. 여기에 있는 원소는 뭐냐면 컬리 B에 있는 원소들의 임의 합집합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번도 만족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컬리 B는 퀄리티에 대해서 기저가 된다라는 사실까지 증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됐고요. 자, 이게 좀 많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한 번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증명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정리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 이제 정리 2.15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위상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각각의 기저를 컬리 B와 컬리 B 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자, 다음은 동치이다. 우리는 그 어떤 위상이 다른 위상이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필충 조건으로서 기저만 가지고 확인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되죠? 기저만 가지고 확인을 해도.
자, 뭐라고 했냐면 자, 컬리 B에 있는 임의 원소와 B에 있는 임의 X에 대해서 X를 포함하고 B에 포함이 되는 컬리 B 프라임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대략적인 느낌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B에서 원소를 또 가지고 왔어요. 자, B가 있고 그리고 X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X를 포함하고 여기 포함되는 B 프라임이라는 게 있대요. 되죠? 그럼 뭔가 지금 컬리 B가 있고 여기 컬리 B 프라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원소가 더 작은 거잖아요. B보다. 그럼 좀 더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되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위상을 아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만든 거잖아요. 합집합. 여기도 여기 있는 원소들의 합집합으로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더 큰 거는 작은 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큰 걸 합집합해서 작은 걸 만들 수가 없죠. 하지만 작은 건 여기는 지금 임의의 그 원소에 대해서 다 존재하는 거니까 작은 것들을 합집합을 해서 B를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 프라임 여기서 가지고 오면 그럼 B를 가지고 만들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잘게 쪼개진 쪽이 더 그 큰 위상이 된다. 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건 느낌인 거고 정확한 증명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상과 기저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위상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는 이게 더 잘게 쪼개져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잘게 쪼개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이쪽 기저에서 원소를 먼저 가져오고 다시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포함하고 포함되는 B 프라임의 원소가 존재하더라. 되겠죠? 자,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사실 증명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자, 1번에서 2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걸 증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해야 되는 건 임의의 원소와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오는 게 시작이고 이 B 프라임의 존재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자, B를 컬리 B. 자, 그리고 X를 B 가지고 올게요. 자,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온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가정에서 뭐라고 했나요? 컬리 T보다 컬리 T 프라임이 더 크다라고 했고 그리고 대전제에서 이 컬리 B는 컬리 T에 대해서 기저라고 했으니까 기저의 첫 번째 정의 포함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정에 의해서 여기는 컬리 T 프라임이 되겠죠. 되죠? 자, 그러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우리 지금 X 위상 공간이 있고 여기에 기저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G가 여기 들어간다는 필충 조건이 뭐였었나요? 필충 조건. 자, X가 G. 자, 임의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쓸게요. 얘를 포함하고 여기 포함이 되는 이런 B가 얘가 컬리 B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였죠. 되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보면 우리는 지금 X가 B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는 여기에 원소예요. 여기에 원소. 자, 여기만 따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즉 지금 B는 여기서 가지고 온 거고 여기는 이거예요. 되죠? 자, 이거이므로 자, 여기 열린 집합이니까 포함하고 포함되는 여기서의 기저 원소가 존재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적당히 B 프라임. 자, B 프라임 여기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 B 프라임 B. 자, 이건 뭐 기저의 두 번째 정의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증명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2번에서 1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 1번은 T가 T 프라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원소를 먼저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임의의 원소가 여기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G가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러면 이 G가 여기 들어간다는 건 아까 필충이 뭐였었냐면 여기서 임의의 원소 X를 가지고 왔을 때 포함하고 포함되는 그런 이쪽에서 기저 원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 지금 이걸 얘기하려면은 여기서 임의의 원소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G도 가지고 왔지만 X도 가지고 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포함하고 포함되는 걸 이 프라임의 기저의 원소로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쨌든 그 G의 퀄리티의 열린 집합, 여기서 X를 가지고 갔으니까 기저의 정의에 의해서, 자, 이거는 이거의 기저이므로. 두 번째 정의. 자, 포함하고 포함되는 여기 원소가 존재하겠죠. 적당히 B. 만족하기를, 자, X가 B에 포함이 되고 G에 포함이 되더라. 되죠? 자, 그런데 가정에서 뭐라고 했나요? 가정. 우리 2번. 2번이 가정인데, 자, B에서 원소를 가지고 오면 포함하고 포함되는 B'의 원소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자, 가정에 의하여, 자, 적당히 B'. 자, B'이 여기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는 B' 그리고 B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B는 G에 포함이 되죠? 여기는 G.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다 찾아보면 뭐가 되나요? 지금 X를 포함하고 G에 포함이 되는 이런 B'이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G는 B', 여기는 지금 퀄리티 프라임의 원소가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2.15까지 받고, 이제 기저의 마지막 부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분 기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지금 그 기저가, R상의 컬리비 K, 오픈 인터벌, 그리고 오픈 인터벌에서 K를 빼준 집합. 자, 여기서 K는 뭐냐면 n분의 1이에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것들을 모아둔 집합. 자, 그것을 기저로 가지는 위상을 K 위상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주고요. 자, 상한 위상과 K 위상의 포함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죠. 자, 우리 위상의 포함 관계 방금 봤었잖아요. 위상 두 개 포함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기저를 가지고서 기저의 원소와 그리고 임의의 또 B의 원소를 가져갔을 때 포함하고 포함되는 프라임의 원소가 존재한다. 자, 조금 더 잘게 쪼개져 있는 게 더 큰 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일단 이쪽은 기저가 오픈 인터벌과 오픈 인터벌에서 K를 빼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상한 위상은 우리가 따로 하진 않았지만 하한 위상은 했었잖아요. 하한 위상. 자, 하한 위상은 지금 A부터 B까지. 자, 여기를 기저로 갖는 위상을 우리가 하한 위상이라고 했고요. 반대로 상원 위상은 A부터 B. 자, 위쪽이 막혀 있는 이러한 원소를 기저로 가지는 위상을 우리가 상한 위상이라고 정의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상한 위상은 그냥 정의를 해보자면, 자, 여기는 뭐냐면 G, 아니면 그냥 우리 기저를 배웠으니까 기저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BL, 여기 U라고 할게요. 상한이니까 다시 쓸게요. 여기 L이 아니라 상한이니까 U, 어퍼 리밋 토폴로지가 되겠죠. 자, 여기는 그 U. 자, 이거는 A부터 B까지. A, B는 실수. 이거를 기저로 갖는 위상. 자, 이걸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대략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뭐 쉬운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지금 0,1. 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자, 여기는 지금 상한 이상에서 뭐 열린 집합이 된 건 뭐 기저의 원소니까 당연히 열린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열린 집합이 되는데 여기서 어때요? 지금 이쪽의 기저의 원소와 여기서 원소를 가지고 왔을 때 원소를 적당히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포함하고 포함되는 저쪽의 기저의 원소를 찾을 수 있으면 더 잘게 쪼개진 거니까 저 위상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있나요? 자, 오픈 인터벌 형태니까 1을 포함하고 여기 포함이 되는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죠. 빠져나가니까. 자, 그런데 오픈 인터벌에서 뺐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K를 빼주면 뭔가 빠졌겠지만 이쪽은 또 빠져나가니까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K 위상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까 0, 1로 했는데 그냥 뭐 한
3, 4 정도로 해볼까요? 3, 4. 자, 3, 4. 3, 4. 여기는 어퍼, U, 고려. 자, 이 원소는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에 부분 집합.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열린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임의 원소는 열린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열린 집합을 생각해 줄 텐데, 자, 만약에 이 4에 대해서 3, 4가 얘가 K 위상을 그냥 퀄리티 K라고 할게요. 이거 가정할게요. 자, 가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포함하고 포함되는 기저 원소가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4.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적당히 B가 컬리 BK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가 아니죠. 4죠. 4가 B에 포함이 되고 여기가 3,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 아까 직관적으로 안 되는 거 거의 그냥 확실하게 봤고요. 자, B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그 BK에서 가져온 거니까 오픈 인터벌이나 아니면 거기서 K를 빼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B가 A, B꼴 경우 사실 뭐 같은 얘기가 되는데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가볼까요? 지금 이거 두 개로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자, 4는 B에서 K. 자, K는 어차피 n분의 1이니까 지금 4가 B에 들어있으니까 지금 K를 빼준 여기에도 들어있겠죠. 당연한 거고, 자, 여기는 B에 들어가고, 자, 여기는 지금 3, 4. 얘가 성립하는 상태고요. 그럼 지금 이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건 B는 오픈 인터벌이거나 아니면 오픈 인터벌에서 K를 빼준 건데, 오픈 인터벌이더라도 이건 오픈 인터벌에서 K를 빼준 형태. 여기 오픈 인터벌에서 K를 빼주고 다시 빼줘도 어쨌든 빼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let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지금 A, B에서 K를 빼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되죠? 자, 그럼 이제 4를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1000 여기. 자, 여기를 생각해주면은 4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4보다 B가 더 크겠네요. 자, 여기서는 4보다 B가 더 크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그러면 지금 이 집합이 여기에 들어가니까 자, A, B가 이쪽에 포함이 되려면 B는 어때요? 4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자, B는 여기서 지금 B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때요? 4보다 4가 지금 더 뭐 크다 또는 작다 돼서 모순 되겠죠. 자, 그러므로 3, 4는 여기는 퀄리티 K의 원소가 아니다. 되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U와 상한 위상과 K 위상을 생각해주면은 원소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반대를 생각해 볼게요. 반대. 자, 반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좀 더 잘게 쪼개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에 기저의 원소는 지금 A, B 형태잖아요. A, B. 자, A, B 형태니까 여기서 X를 가지고 오면 이걸 포함하고 여기 포함되는 뭐 상한 위상이니까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A부터 X까지. 되죠? 아니면 여기서 지금 A, B에서 여기서 K를 빼주는 형태니까 뭐 여기가 0이었다면 지금 뭔가 점이 빠진 상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X를 가지고 왔을 때 지금 포함하고 여기 포함되는 이런 그 상한 위상의 기저의 형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0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X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어쨌든 두 개의 그 인접한 어떤 동그라미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앞에 빠진 동그라미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직관적으로 굉장히 당연하고요. 뭐 여기 X가 이쪽 0이 됐을 때도 그냥 여기부터 이렇게 해줘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쪽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미 기저연소를 가지고 와야겠죠. 자, B. 자, B를 가지고 오고 X를 B. 이거로 하자. 자, 그럼 첫 번째 경우. 자, 첫 번째. 자, B는 B가 A, B 꼴. 자, 그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는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자, 여기서 X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부터 이만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여기 AB. 여기서 A부터 X까지.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경우를 좀 나눠줘야 합니다. 경우를. 자, 두 번째는 2번은 B가 AB 마이너스 K꼴.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경우를 나눠서 지금 X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기준이야 잡기 나름이죠. 자,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그럼 어떻게 생긴 건가요? 지금 여기는 X가 있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0 이쪽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자, 어쨌든 A, B는 이 B는 X를 포함하니까 이 X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X보다 A가 작겠죠? 자, X보다 A가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B는 여기보다 큰데 B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자,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 X를 포함하고 여기 포함되는 그런 그 반폐 구간을 찾고 싶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지금 X는 자, 여기서 뭐 AB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포함이 된다. 이거는 정확하게 A부터 X까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X가, 자, 이번에는 1보다 큰 경우. 자, 좀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했고요. 1보다 큰 경우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X가 있고 X는 1보다 크니까 여기 1이 있을 거고요. 자, 어쨌든 B는 여기보다 큰 거죠. 그럼 여기 이제 B가 있고, 자, A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A는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요. 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1x b 1x b 뭐 경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A가 1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건 뭐예요? 어쨌든 X를 포함하는 반폐구간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 포함이 되는.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정확하게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랑 뭐 상관없겠네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될 거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A부터 해주면 지금 K가 빠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그냥 1부터 해주면 되겠죠. 1부터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한꺼번에 경우를 나눠서 증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쨌든 이건 뭐냐면 이 값은 1이랑 A랑 둘 중에 큰 값. 여기도 1이랑 A랑 큰 값. 어차피 같은 거죠. 자, 여기는 A랑 1이랑 큰 값. 어차피 그 큰 값으로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요. 자, C를 max 1 그리고 A. 자, 이렇게 두게 되면 let 이렇게 두게 되면 X는 지금 C부터 X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는 C부터 X까지 반폐 구간이 되고, 자, 여기는 A부터 B의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되죠? 자, 마지막 경우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경우는, 자, X가 지금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0보다는 크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사실 X는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X가 들어가는데 1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X는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어때요? 지금 여기 0이 있고 1이 있으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있는 상태니까 X가 있다면 뭔가 사이에 들어가겠죠? 인접한 두 개, n분의 1 형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적당히 자연수 m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지금 n 플러스 1 분의 1 x n분의 1.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사실 세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여기 n분의 1, 그리고 여기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b는 어차피 뒤에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a를 봐야 되는데, a가 이 n 플러스 1분의 1을 기준으로 클지, 같을지, 작을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작게 됐을 때, 만약에 a부터 x까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랑 얘랑 큰 거 선택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max a 그리고 n 플러스 1분의 1. 자, 앞에 잘 이해하셨다면 이런 세팅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c부터 x까지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x를 포함하고 그리고 ab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는 보인 거고요. 방금 보인 거고, 여기는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전에. 자, 그러므로 여기 u와 k를 생각해주면 포함은 하는데 같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